필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국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 유형 정리하겠습니다. 예상 유형 정리가 될 것이고, 이 유형 정리는 인문사회계열 그리고 상경계열을 지원하는 학생 1번까지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 유형 정리에 앞서 먼저 간단하게 건대의 논술 출제 과정을 보게 된다면, 정확하게 2012학년도 수시 논술을 앞둔 예시 문제부터, 즉 유선 및 휴대전화를 주제로 출제한 이때부터 2018학년도 수시 논술을 앞둔 모의고사 문제까지 유형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2016학년도에 녹음한 건대의 유형 정리를 먼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준으로 듣고 나신 뒤 그 이후에 출제된 실제 기출인 2016학년도와 그리고 2017학년도 문제를 한번 같이 짚어보면서 16학년도 기출과 그리고 17학년도 기출 문제는 이 유형 정리와 얼마나 유사한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2018학년도 수시 대비 유형 정리를 전개를 하겠습니다. 강의가 다소 길어지겠지만은 유형 정리는 시험 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러한 개념인 만큼 반드시 다 듣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빠진 부분은 모두 쓰거나 개요를 짜서 점검을 해보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 2016학년도 논술 수시 유형 정리하겠습니다. 인문계열 1번 유형, 상경계열을 제외한 인문계열 1번 유형에 해당하는 설명이 될 것입니다. 건국대는 모두 2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시험시간은 100분, 1시간 40분입니다. 1번이 600자 그리고 2번이 1000자인데 2번 1000자 분량이 다소 부담이 되는 만큼 서두른다는 생각으로 답안 작성하시고,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곧바로 답안 전개하시면 될 것이고, 1번 문항은 아마 파란색 답안지였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2번은 녹색 답안지로 이렇게 각각 답안 작성하시면 될 것이고, 글자 수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감점 사유가 있는 답안입니다. 분량에 신경 쓰셔서 답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건국대는 연필 사용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필과 지우개를 가지고 가시고 보다 깔끔하게 펜을 이용해서 답안 작성을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수정 테이프도 역시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정 테이프를 지참해서 답안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발 답안지에 벗어나서 답안을 쓰거나 그리고 자신의 신분이 들어가는 내용 그리고 불필요한 내용을 답안지에 작성하지 않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교수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이런 지시라든가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아 졸라 어렵다, 유유 뭐 이런 짓을 한다거나 시험 끝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탈락 사유가 된다는 사실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건국대 진심 짱입니다, 반드시 가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아부성 발언을 답안지에 해놓고 나오시게 된다면 그때는 정시로나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국대는 모두 2개 문항을 출제하고 이 2개 문항을 100분 내에 작성하는데 난이도는 중에서 상을 오가는 그런 난이도를 보입니다. 때로 건국대 문제는 실제적으로 문제 2번의 적용에 있어서 아주 까다로운 구석이 많은 그런 문제를 출제해 왔습니다. 그리고 도표가 반드시 출제되며 이 도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3포도를 많이 출제해 왔습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놓고 시험을 치르시기 바라며, 전체적인 서술은 독해하고 독해 적용을 한 뒤 창의적 서술, 즉 자신의 견해를 좀 더 일반화해서 서술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화된 견해 서술에 짧고 분명한 예시를 포함시키면 가산점을 주는 대학, 이렇게 문제 2번 천자 답안을 작성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 대학의 제시문 구성은 제시문 하나가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론 A와 이론 B가 들어있고
이론 2에는 알파와 베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개념을 모두 어디에 적용한다? 문학작품에 적용해서 논점을 도출해서 자기 견해를 쓰는 것, 이것이 문제 2번의 답안이 될 것이고, 문제 1번에 대해서는 도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 도표 문제는 가에 나오는 알파라는 개념, 그리고 나에 나오는 베타라는 개념을 모두 활용해서 알파를 토대로 도표를 해석하고 다시 베타를 토대로 도표의 의미를 설명하는 그러한 다면 적용의 문제를 줄곧 출제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론 1번에서 두 가지 개념 혹은 한 가지 개념, 이론 2에서 두 가지 개념 혹은 한 가지 개념이 도출이 된다면 이 각각의 개념을 가지고 도표를 해석하는 문제가 1번, 그리고 각각 한 가지 개념이나 혹은 각 이론당 두 가지 개념들을 적용해서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문제 2번의 전 단계,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서 제기된 일반화된 쟁점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문제 2번의 후반부 견해서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의 구체적인 답안 전개 방향은 기출문제를 한두 개 보면서 보다 상세하게 최적화된 답안 서술 방법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출문제의 흐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옛날 문제죠. 현재와 같은 문제의 흐름이 정착된 것은 2008학년도부터입니다. 근데 이때는 3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이론들을 개념적으로 정리하라. 두 번째는 이 개념으로 도표를 서술하라. 3번, 이러한 이론에서 제기된 쟁점을 가지고 자신의 견해를 쓰라. 이렇게 3개의 문항을 출제를 했다가 2012학년도부터 2개 문항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문제 1번에서는 간단한 2개의 알파, 베타라는 개념을 가지고 도표를 해석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두 개념을 간략하게 제시문에 있는 두 개념을 소개해서 압축한 뒤 그것을 가지고 도표를 해석하거나 의미를 분석하는 문제 1번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역시 제기된 2개의 개념을 가지고 비교를 한 뒤 이 비교 이후 두 개념을 활용해서 다시 문학작품을 분석한 뒤 역시 제기된 쟁점을 토대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는 그런 일반화된 유형이 2012학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2012학년도에 그 유자소전 총수와 유자소전이 그 유자가 나오는 이 문제를 한번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셔야 될 텐데, 왜냐하면 이때는 바로 제시문 하나에서 알파, 베타, 그리고 또 다른 제시문에서 A, B 이런 4개의 개념을 도출한 뒤 이 4개의 개념 중에서 필요한 개념 2개를 선택해서 도표를 해석하고, 그리고 이 4개의 개념을 모두 활용해서 문학작품인 유자소전을 해석하는 그런 까다로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시문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흔히는 A, B 이런 두 가지 대립된 쟁점이 도출되지만 이 경우에는 4개 정도의 쟁점 그리고 개념이 도출됨으로써 답안 서술이 훨씬 더 까다로웠던 문제, 이런 문제로 아마 학생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 문제를 쓰지 않았던 학생은 반드시 이 문제를 써보고 시험장에 가셔야 될 것이고, 작년 기출입니다. 지금까지 건대에서 출제된 그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건대 유형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 올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문제 패턴이 바뀌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신경 쓰이는 대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15학년도에 어떻게 출제됐고, 그리고 2016학년도 모의고사는 문제가 어떻게 변형이 됐다는 요 두 가지 사실을 잘 염두에 두셔서 시험장에서 어떠한 패턴으로 문제가 출제되던지 거기에 적응해서 답안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2015학년도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5학년도 문제입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문제 1번에서는 가, 나와 관련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에서는 공동체주의를, 그리고 나에서는 개인주의, 소시민적인 그러한 개인주의의 모습을 비판하는 시문학을
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동체주의 입장과 그리고 소시민적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라. 설문조사 결과에는 공동체주의 중에서 적극 그리고 소극, 역시 개인주의에서 적극, 소극 이러한 양상들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주의에서 두 가지 양상, 즉 적극적인 공동체주의 그리고 소극적인 공동체주의의 양상을 어떻게 제시문에서 찾아서 적용 설명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개인주의, 소시민적 소극적 개인주의를 비판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개인주의의 필요성을 역시 제기하는 그러한 분석을 토대로 설문조사 결과의 의미를 각각의 제시문을 모두 적용해서 설명하는 것, 그것이 문제 1번이었습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이 답안지를 서술할 때 간단하게 가와 하나를 키워드만 언급한 상태에서 나머지 분량 대부분은 뭐를 도표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할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학생 실제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학생들이 가나의 내용을 잔뜩 늘어놓다가 도표 분석은 마지막에 한 3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 간략하게 덧붙이고 서술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답안지는 가장 나쁜 점수, 최악의 점수를 얻게 될 것입니다. 문제 1번에서는 가나의 키워드만 간단하게 제시한 뒤 도표 분석에 주력하라,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2번에서 가나의 차이점을 밝히거나 가나를 분석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문제 1번에서는 가나의 중심 개념만 도출하거나 추출해서 이것을 토대로 설문조사 도표를 분석하는 데 주력하라. 그리고 제기된 쟁점이나 개념어 알파 베타가 있다면 이 개념을 모두 활용해서 도표를 분석하라. 문제 2번에서는 가나의 차이점을 밝히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서술하고 있지만 이것은 차이점의 기준, 즉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기준과 그 기준을 토대로 한 차이점의 서술, 그리고 이러한 키워드, 도출된 키워드를 토대로 다시 문학작품의 뮬러의 인물상을 분석하는 것, 이것이 전반부 600자 정도의 원고지를 할애한다면 여기에 대한 자신의 견해, 즉 소시민적 나약성과 막연한 공동체주의가 갖고 있는 함정을 서술하면서 이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그리고 문제에 적합하면서도 짧고 간결한 그러한 예시를 포함시켜서 결국 자기 견해의 상대에 대한 전달력을 높이는 것, 그것이 건국대 2번 작성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고 첨삭할 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중심 키워드나 비교의 기준점을 도출해서 문학작품에 이 개념들을 모두 적용해서 해석한 뒤 그리고 일반화된 견해를 서술하는 과정에서는 짧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예시를 들어서 논의의 설득력을 높일 것, 문제 2번의 기본적인 서술 방향이 될 것입니다. 2016학년도 모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때 모의 문제에서 문제 1번 역시 도표를 출제를 했는데 이것은 기존과는 형태가 좀 달라졌습니다. 나에서 제시된 이런 도표의 양상이 가에서 말하고 있는 이론, 즉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라는 이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문제가 중심 개념 알파 베타를 도출해서 도표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었다면 모의 문제에서는 제시문의 중심 입장과 이론의 타당성 여부를 어떻게 도표에 적용해 주는 것, 즉 이론 자체와 도표와의 이런 연관성이 적합한지 이런 것을 서술하는 문제로 다소 변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경우 이러한 이론이 소개됐고 이러한 이론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도표의 상황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해서 전체적인 주제 자체를 도표 속에 적용하는 문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문제 2번도 다소의 변형은 있지만 기존의 문제 유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중심 이론 지문을 토대로 해서 뭐를 문학작품을 먼저 해석하라, 이것은 기존 문제 유형과 동일하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중심 이론 지문을 단 하나만 제시했다는 것, 그 이전에는 알파 베타 이런 두 가지 그런 제시문의
에서 각각의 이론들을 도출한 뒤 적용하도록 요구했다면 이때는 하나의 지문만을 출제를 했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문학작품의 해석에 적용한 뒤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이러한 행위의 현재적 의미라고 견해의 서술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 정도가 다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반부 절반 이상 정도를 어떻게 분석하는데, 그리고 후반부에 있어서는 행위의 현재적 의미,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고전이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를 유추 확장해서 서술하는 문제, 이것이 모의 문제였었고, 학생 여러분들이 행위 동기의 현재적 의미,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라서 답안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문제로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건국대 문제의 문항전개를 정리한다면 1번 도표 해석이 출제된다. 상반된 관점이 지문에서 도출되면 이것을 다면적으로 적용하라. 그런데 가와 나 이런 지문의 내용을 쓰는데 너무 몰두해서 정작 도표 분석을 놓치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 각각의 지문에서 핵심 키워드만 도출해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도표를 해석하라. 혹은 올 모의고사처럼 그 이론의 입장을 가지고 도표 전체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라, 이런 요구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도표 문제에서 삼포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삼포도 개념을 사이트에서 반드시 듣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가나의 관점을 요약하거나 혹은 가나의 관점을 비교한 뒤 이러한 비교점을 가지고 문학작품에 적용 해석한 뒤 일반적인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다시 논점을 도출해서 자기 견해를 추가적으로 서술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완 및 논의를 일반화시켜서 짧고 적합하면서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예시를 답안 속에 포함시켜서 논의의 호소력, 자기 견해의 호소력을 높이면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문제 2번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 문항을, 즉 도표의 핵심 키워드와 이 키워드가 문학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모두 파악한 뒤 답안지를 쓰기 시작하시고, 구성의 안정성을 위해서 특히 문제 2번에서 원고지 사전 안배하신 뒤 그리고 자신의 견해 부분에 서술 분량을 반드시 400자 정도의 안팎으로 남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씨체 통일하십시오. 처음에는 정자로 쓰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나중에 날려 쓰는 답안지는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번 천자의 매듭 서술에 분명한 자기 자신의 주장 및 견해를 예시와 함께 포함시켜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원고지 사용법은 공개 해설을 참고해서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삼포도와 함께 원고지 사용법도 마지막으로 참고하시고, 이제 2016학년도 이후 출제된 2016학년도 실제 기출 그리고 2017학년도의 문제 유형을 짚어보면서 전체적인 2018학년도 수시 대비 유형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6학년도 기출을 보게 된다면 이때도 문제 1번에서는 도표 문제를 출제를 했고 2번에서는 전반부에 제시문의 분석 그리고 분석을 토대로 해서 해결 방안을 서술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도표 문제에서 건대의 주된 특징인 관점에 따른 도표 문제의 분석을 출제를 하면서 이때에서는 열림과 닫힘의 관점에서 분석하라, 이렇게 아예 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역시 문제 2번에서는 천자를 요구하면서 가나의 논지를 연계해서 가는 열림과 닫힘 그리고 나는 적정기술이라는 이러한 논지를 연계해서 라에 나타난 문제 상황, 즉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차의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60% 정도의 분량이라면 해결 방안을 창의적으로 서술하는 그런 문제 40% 정도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역시 창의적 서술 혹은 짧은 예시를 씀으로써 자신의 답안지를 돋보이게 하는 방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역시 2017학년도 문제에서도 문제 1번에서는 가에 제시된 장소의 개념 바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알파, 베타,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다의 도표,
뉴타운의 의미를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 개념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직접 써본 학생들은 아실 것이고, 문제 2번에서는 역시 가나를 연계해서 가의 장소의 개념, 나는 자본주의의 개념을 연계해서 나에게 원미동의 의미를 서술하라, 이때 분석적 서술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견해를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원미동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서술하는 과정에서 현대사의 장소의 문제, 자본주의 문제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서술이 가능한 문제, 전체적인 비율은 3대 7 정도로 안배하시되, 이쪽 원미동의 분석 과정에서 줄거리나 내용을 잔뜩 늘어놓지 않고 가나의 키워드를 반드시 활용해서 분석 적용하는 그런 문제를 역시 2017학년도에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학년도 수시 대비 건대 논술 문제를 아주 간략하게 짚어보게 된다면, 역시 문제 1번에서는 도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는데, 가에 드러난 알파의 개념 그리고 나에 드러난 이 베타의 개념으로 다의 도표를 분석하는데, 알파를 토대로 다의 도표에 드러난 한류 열풍의 장점과 단점을 알파를 토대로 분석을 하고, 나에 드러난 베타의 개념으로 한류 열풍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는 이러한 다면 해석의 도표 분석, 하지만 이 분석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 개념을 활용하는 그런 서술을 요구를 하고 있고, 역시 문제 2번에서도 가와 나에 나타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알파 베타의 개념으로 삼천포가 어떤 의미인지 분석하라, 이게 전반부가 될 것이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후반부에 자기 논의를 전개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 건대 유형은 아직까지 변함없이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건대 캠퍼스입니다. 호수가 아주 아름답죠. 곧 여기 가서 시험을 보실 텐데 잘 보셔서 반드시 내년에는 여기에서 대학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마칩니다.